기념이죠. 좀 편해야 되는데 편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오늘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준비한 과정 그리고 이 마지막 딱 3분 그 안에서 승부가 날 텐데 꼭 여러분들이 생각해왔던 것, 고생했던 것이 그대로 표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도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같이 박수와 함성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긴장이 많이 될수록 더 박수를 세게 치죠. 자, 먼저 소중한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2시간 반 정도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HCL 축구방송에서 HCL 스포츠를 진행하는 박수길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타이틀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과학으로 소통하자. 저도 역시 대학 때 물리학과를 다녔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특히나 이번 주제가 2022 노벨상 수상자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한 시각은 어떨지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듣는 소중한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셔서 정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 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장되는 대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충북 청소년 페임랩 본선대회 시작을 알리는 개회선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회선언을 중국과학문화거점센터 박병준 센터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회 선언할 때도 힘찬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 충북 청소년 페임랩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와 함성! 대체적으로 박수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회에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대회를 위해서 오늘 참석한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선생님들, 또 심사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는 이제 이름을 아직 잘 못 들어보셨죠? 익숙한 이름이 아니실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에 거점센터라는 것을 이제 설치한 것이 3년 또는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충북 지역에서는 저희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에서 과학교육과 과학문화사업을 다양한 과학축제, 특강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대회도 저희 과학문화거점센터의 사업의 이제 한 꼭지로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점센터에서는 충북 지역의 이제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계속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최하고 도민들과 이제 소통하고 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대회뿐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 오늘 이 대회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께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과학자인데요. 과학자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순간은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또는 현상을, 이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인류 최초로 새로운 걸 발견해서 세상에 알리고, 그것이 이제 인류의 발전과 복지, 그런 이제 진화에 기여를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과학자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이 노벨상을 탄다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이 노벨상 수상자들은 아주 중요한 연구들을 하신 분들이고 인류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들이고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노벨상을 수상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큰 상을 수상하는 노벨상 수상자들뿐 아니고 많은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역시 똑같은 이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이 중에 이제 일부 학생들은 과학자가 되시게 되죠. 과학자가 되셔서 이제 꼭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연구를 하는 것뿐 아니고 또 요즘 점점 그 중요한 다른 분야가 생겼습니다. 과학자들에게 소통과 공감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혼자서 연구실에서 열심히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 결과를 대중들과 공유하고 소통해 나가고 지지를 얻고 그래서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어느 시대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혼자서 방에 앉아서 할 수 있는 연구에 한계가 있고 많은 다른 연구자들과 협업이 중요하고요. 사회와 교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소통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이 노벨상 연구 주제들을 처음 받았을 때 막막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려운 과학 주제들에 대해서 공부하느라 고생들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고생해서 열심히 공부하신 내용을 이제 오늘 준비한 대로 떨지 말고 즐기면서 재밌게 여기 온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공유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회라고 해서 이제 너무 경직되고 딱딱하게 하지 말고 내가 재밌게 공부한 걸 재밌게 친구들에게 얘기해준다, 공유한다 하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대회 장면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보고 친구들하고도 또 공유하고 이 대회가 하나의 그 여러분들의 학창 생활을 하면서 좋은 추억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이제 대회에서 아쉽게도 상을 못 받거나 한 학생들에게 내년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대회를 해마다 하니까요. 올해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었다면 내년에는 더 준비해서 다시 도전하는 기회를 가지면 되니까 상을 못 받았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도 말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그동안 공부해오고 준비해온 걸 나누고 즐기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준비하신 내용들 성공적으로 다 잘 발표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처럼 최초로 발견한다는 것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것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연대회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나의 생각과 다른 이들의 생각의 다름을 같이 이해할 수 있는 공동의 시간, 공동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중요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까요? 오늘 나를 평가해 주실 심사위원분들이십니다. 박수칠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또 잘 치면 이따가 1, 2점 올라갈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센터장님 옆에 계신 분부터 그냥 일괄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통대학교 김승현 교수님이십니다. 한번 더 들어주세요. 감사. 자, 이어서 충북대학교 성현아 교수님이십니다. 중원대학교 이재원 교수님이십니다. 중국자연과학교육원 오지은 연구사님이십니다. 충주고등학교 신우철 선생님이십니다. 충주중산고등학교 조현민 선생님이십니다. 수곡중학교 이현실 선생님이십니다. 미래의 꿈을 평가하기 때문에 참 어깨가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소실껏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는 충북과학문화거점센터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충청북도 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 그리고 한국고통대학교가 후원하는 충북 페임넷 청소년 페임넷은 이번 대회가 4회째입니다. 2020년에 처음으로 개최돼서 이제 4회째를 거쳐오고 있는데 그 4회째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18명의 참가자인데요. 오늘 아쉽게도 고등부 한 명이 독감에 심하게 걸려가지고요. 오늘 한 명이 아쉽게 참석을 못합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몇 명 웃는데 웃지 마시고 좀 마음으로 가슴 아파해 주시고, 하지만 확률은 좋아진 건 확실합니다. 네, 한 10% 정도 올라갔죠? 그 확률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가는 총 6개 항목으로 되고요.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장을 해서 자기의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발표가 준비가 됐으면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차인벨이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요. 1회부터 3분이 카운터가 됩니다. 스피치 중에 2분 30초가 지나면 한 번 더 울립니다. 2번이 되죠? 그리고 이제 30초 동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저희가 경연대회를 하다 보면 이 두 번째 차인벨 소리부터 당황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지금을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0초 안에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3분이 지나면 또 한 번 울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감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조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아는 지식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중요성이 시간도 있다는 것. 너무 길게 얘기하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오늘 약속된 시간은 단 3분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연이 시작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호응이 혹은 리액션이 오히려 경연하는 사람들한테는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런 행동 해주시면 안 되겠고요. 단 입장하거나 스피치가 끝났을 때는 격려의 박수도 쳐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경연지 아니기 때문에 박수 친다, 박수 안 친다 이러지 마시고 다 끝난 모든 분들에게 힘찬 박수 함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중학생부터 중등부 준비되셨습니까? 네, 표정 한번 보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우십니다. 그래도 고등부는 지금 아직까지 여유롭습니다. 왜냐면 인생은 이제 4년 더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순서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데 지금 중학생, 특히나 참가번호 1번은 더욱더 긴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1번 어렵죠? 나오실 때 박수 많이 쳐주셔야 됩니다. 자, 중등부 1번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동중학교 1학년 김예린 학생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급하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테이블을 잠깐 옆으로 좀 당겨보겠습니다. 동네 이장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장님들이 항상 마이크 대면은 툭툭 치고 자, 기분 좋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출발 시그널 주시기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탕금중학교 1학년 김예린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나는 누구일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왔을까? 라는 의문을 자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에 답이 될 수 있는 주제인 인류 진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인류의 뿌리를 찾는 여정을 떠나보실까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고대 인류 네안데르탈인과 그들의 유전자가 현대인에게 미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여러분, 먼 과거를 떠올려보세요.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지구에 생명이 탄생하던 순간을요. 그 중에 인간은 여러 종의 물줄기처럼 갈라졌다가 합쳐지기를 반복하며 진화해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는 무슨 종에 속할까요? 바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유전자는 100%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먼저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네안데르탈인이란 약 4만 년 전에 살았던 지금은 멸종된 고대 인류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모사피엔스와 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약 1%에서 4%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네안데르탈인 유전자에 유입이 있었던 거죠. 이 수치가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대여섯 세대 전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전자가 약 2~3%라고 해요. 우리의 증조할머니가 어렸을 때 네안데르탈인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다고 생각하면 더 와닿겠죠. 멸종된 고대인의 유전자가 우리 몸에 이렇게나 많이 섞여 있었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우리에게 물려준 대표적인 것은 혹독한 환경에서 적게 먹고도 생존할 수 있도록 지방을 몸에 간단하고 빠르게 저장하는 유전자입니다. 이는 식량이 부족했던 과거인들에게 이로운 유전자였겠지만 운동 부족, 패스트푸드, 과음 등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비만, 당뇨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또 몇 년간 전 세계 사람들을 괴롭혔던 코로나19 기억하시죠? 그때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 원인이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온 유전자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대신 호모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의 피가 섞인 혼혈 유전자 덕분에 생겨난 면역력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렇듯 머나먼 과거 사람들의 유전자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뿐만이 아닌 인류의 진화와 우리의 기원에 대해 알고 이해하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모두 우리의 조상님들에 대해서 한 번쯤 궁금증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등으로 참가번호 1번 한경중학교 1학년 김예린 학생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박선인 학생입니다. 여러분 나오실 때 힘찬 박수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마이크 위치 잡으시고요. 안녕하세요. 예성여중 2학년 박선인입니다. 제가 선정한 주제는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미세한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설명하고자 우리는 중첩과 얽힘이란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양자 중첩이란 무엇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전은 앞면 혹은 뒷면이라는 명확한 결과값이 존재하는 물체입니다. 그렇다면 동전 하나를 돌리면 그 동전은 어떻다고 결론 지어야 할까요?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기에 우리는 이 상태를 중첩 상태라고 합니다. 만약 동전 두 개의 결과값이 서로 상반되어야만 하는 가정을 해본다면 제가 동전 두 개를 돌렸을 때 한 동전이 앞면이라는 관측 결과가 나오면 다른 동전은 뒷면이라는 관측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동전 두 개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물어보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빛보다는 빠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양자역학 세계에 대입하면 그 입자의 상태는 원래 정해져 있지 않고 관측되는 순간 즉시 떨어진 얽힌 입자의 상태로 함께 결정된다면 상태가 결정될 때 어떻게든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먼 거리에서 즉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저 유령 같은 작용이라 비판했고 이것을 급속성, 즉 EPR 문제라면서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벨이라는 물리학자가 양자역학과 급속성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두 곱의 평균값을 계산한 배부등식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스핀장이 서로 멀리 날아갈 때 한 지점에서 발생해 멀어지는 두 스핀은 초기의 상태가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로 향한 하나의 스핀은 플러스 1, 아래로 향한 단 하나의 스핀은 마이너스 1이라 하면 둘의 합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양쪽 지점에서 측정하는 방향이 서로 90도로 다르면 한쪽의 스핀 방향을 위라고 측정했을 때 다른 한쪽의 위의 확률과 아래의 확률은 50대 50입니다. 하지만 배분식 중 서로 같은 방향에서 측정했을 때 그 둘은 곱한값이 100% 마이너스 1이 나란다는 이 전제는 불가능한 전제이므로 차일링거와 아스펙트 교수는 클라우저 교수의 증명을 보완해 실험을 설계하였고
CHSH 부등식을 만들어 각각 서로 다른 각도로 가지는 4개의 측정합을 이용해 두 광자의 평각이 직교한 방향으로 서로 얽혀있는 양자역학의 상태를 실험으로 증명해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양자역학의 원리를 활용해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 기술, 양자 암호 등 사회 발전의 큰 기반으로 성장시켰으며 그렇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양자역학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면 저희 사회는 한층 더 혁신적이며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업은 2번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박서린 학생의 이었습니다. 자, 중등부 역시 세 번째 경연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괴산 북중학교 2학년 박온유 학생입니다. 네, 충분히 시간 음악 계속 주세요. 저희가 경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용이 가면은 저희가 스피치 하지 않고요. 준비된 세팅들까지는 좀 여유롭게 드리니까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북중학교 2학년 박온유 학생입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양자역학이고요.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평소에 양자 컴퓨터나 양자 순간이동과 같이 양자를 활용한 과학기술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페인랩 대회 주제에 양자역학이 있어서 강한 끌림을 받아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보고도 제정신인 사람은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은 처음 양자역학 창시에 많은 기여를 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남긴 말인데요. 대체 양자역학이 뭐길래 이런 말까지 생겨난 것일까요? 지금부터 양자역학이 어떤 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양자란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양자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특정한 입자를 말합니다. 광자, 전자와 같은 입자들도 양자이죠. 그리고 이 양자들의 특징들에는 대표적으로 양자 얽힘과 양자 중첩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이 현상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빨간 공 하나, 파란 공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 두 개가 서로 다른 상자에 무작위로 들어가 있다면 어느 쪽이 빨강인지 어느 쪽이 파란인지는 제가 이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상자에는 공이 한 개씩 들어있고 공의 색은 제가 볼 수 없을 뿐 상자 속 공의 색은 정해져 있겠죠? 이런 당연한 얘기를 뭐하러 하나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자 속의 공이 양자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자, 양자의 세계, 즉 미시세계에서 이 상자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미시세계에서의 이 상자 속 양자의 색은 제가 보기 전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바로 빨간과 파란 양자 두 개가 이런 식으로 중첩된 상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상자를 열어 양자 하나의 색을 확인하는 순간 두 개의 상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자 속 양자의 색은 동시에 정해집니다. 원래는 두 개의 상자에 각각 두 개의 양자의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가 관측되는 순간 하나로 분개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의 양자가 서로 중첩된 상태에 있는 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의 양자를 관측했을 때 즉시 다른 양자의 상태까지 정해지는 이 현상을 양자 얽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양자역학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인슈타인 또한 양자역학은 실제성과 국수성을 위반한다며 양자역학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과 두 명의 과학자들은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인 EPR 역설을 발표하였고 이후 봄이라는 과학자가 EPR 역설을 증명하기 위해 즉 양자역학을 부정하기 위해서 CHSH라는 실험을 구상합니다. 그리고 벨이라는 과학자가 벨 부등식이라는 수학식을 만들게 되고 봄의 실험 결과를 벨 부등식에 대입하면 양자역학이 옳은지 아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HSH 실험은 양자를 다루다 보니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스페, 클라우저, 차일링거 이 세 분을 통해 완벽한 CHSH 실험을 하는데 성공하게 되죠. 실험 결과를 대입해본 결과 벨 부등식을 위반하였고 이 실험은 원래 만들어진 의도와는 다르게 양자역학의 옳음을 증명하여 실험하신 세 분 모두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비록 양자역학이 우리가 사는 세계와는 정말 다르지만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양자를 활용하여 수많은 기술을 만들 것이고 세상은 마치 양자역학처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2013 중국 청소년 페인랩 경연대회 중등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장학을 3번 교산국중학교 2학년 박온유 학생의 경연이었고요. 자, 이어서 장학으로
4번입니다. 탐금중학교 2학년 박준성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 걸리는 건 아니니까요.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 참가자들도. 안녕하세요. 탐근중학교 2학년 박준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양자역학을 두고 대립한 고전역학파와 코펜하겐 학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발표 주제로 정하게 된 이유는 바로 5차 솔베이 회의 때문인데요. 이 5차 솔베이 회의에서 각각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로 대표되는 두 학파가 대립을 이룬 것이 흥미롭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전역학파와 코펜하겐 학파는 어떠한 이유로 양자역학을 두고 대립했을까요? 먼저 양자역학에 대한 고전역학파의 생각은 그 무엇이라도 과학으로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말이죠. 하지만 코펜하겐 학파의 생각은 조금 달랐는데요. 코펜하겐 학파는 미시세계에서는 거시되어야 하는 다른 법칙이 성립되는데 그것이 바로 입자의 위치와 시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는 법칙,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중심으로 과학으로도 정확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학파의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요 대립은 관측에 대한 생각이 달라서 발생하게 됩니다. 관측한다는 것이란 빛, 먼지, 심지어는 물 분자 하나라도 상호작용한다면 그것은 관측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고전역학파는 관측하지 않아도 실제하며 관측은 그 존재를 확인하는 확인수단일 뿐이라는 실제론을 주장하였고, 코펜하겐 학파는 관측하는 것만이 실제한다는 실증론을 주장하였습니다. 여기서 고전역학파는 코펜하겐 학파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데요. 하늘에 떠있는 달을 자네가 보지 못했다면 저 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이때 코펜하겐 학파는 제가 달을 관측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곳에 존재하는 양자 중첩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달을 직접 관측하는 순간 양자 붕괴가 일어나서 달의 위치가 하나로 정해집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때 코펜하겐 학파와 같이 제시한 사고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자와 공 실험입니다. 두 개의 상자에 각각 흰색과 주황색의 공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상자에는 흰색과 주황색 상태의 공이 동시에 존재하는 양자 중첩이 발생이 됩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공들은 서로 얽혀있는 정보, 즉 양자 얽힘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의 상자를 열어 공의 색깔을 주황색이라고 관측하게 된다면 그 즉시 양자 붕괴가 일어나서 다른 공의 색도 정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전역학파 중 특히 아인슈타인은 위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EPR 역설을 발표했는데요. EPR 역설이 지적한 실제성, 완전성, 국소성 중 국소성의 원리에 따르면 충분히 멀리 떨어진 두 물체는 서로 상호작용할 수 없다며 반박하였습니다. 하지만 닐스 보어는 미시세계에서는 뉴턴 역학과 같은 거시세계에서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저반박하였죠.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두 학파의 대립은 계속 이어져 오다 훗날 벨의 부등식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코펜하겐 학파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반박하려 했던 아인슈타인의 노력이 헛된 것만은 아니었는데요. 이유는 아인슈타인이 이제기한 미시세계에서의 상대성 이론의 불성립을 증명하라는 새로운 난제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 덕분에 현재의 양자역학은 더욱 발전할 수 있었죠. 끝으로 닐스 보어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시세계는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관측할 수 없다.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미래의 인류가 미시세계의 비밀을 완전히 알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중경도가 이제 반 정도 따왔거든요. 학생들을 보면 참 얼굴 색깔이 다르네요.
발표를 끝난 친구들은 굉장히 화사합니다. 이제 다가올 4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무언가를 계속 들리는 것 같은데 인생에 몇 번 정도는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긴장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니까요. 자, 5번째 경연에 참여하는 친구입니다. 충주 중앙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방수진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주중앙중학교 3학년 방수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과학에 흥미를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과학에 흥미가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2학년 때 처음 접한 물리학에 흥미가 생겨 그 뒤로 계속 과학을 파다가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시세계의 알성 현상을 관측하는 양자역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존재한다. 맞습니다. 저는 관측됨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관측되지 않은 전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그 뜻의 존재는 어느 상태인지에 따른 확률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바로 이중슬릿 실험입니다. 전자를 이 2개의 슬릿에 통과시키면 이러한 2개의 줄무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실험 결과는 이런 간선무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관측하며 실험을 해봤더니 처음에 예상했던 이 2개의 줄무늬가 나오게 되었죠. 이것은 전자가 입자일 때, 이것은 전자가 파동일 때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전자는 입자와 파동, 2가지 상태로 모두 존재할 수 있는데 관측을 통해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물질의 상태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양자 중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보다 빠른 것이 있을까요?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것이 우주에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두 상자 중 하나에는 빨간 공이, 하나에는 파란 공이 들어있고 두 공은 모두 양자 중첩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때 지구에 있는 상자를 열어 빨간 공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동시에 우주에 있는 상자에는 파란 공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관측한 적 없는 이 파란 공의 색깔을 알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우주에 있는 파란 공과 지구에 있는 빨간 공은 서로 양자적으로 얽혀 소통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입자 사이에 일어나는 빛보다 빠르고 동시적인 의사소통을 양자 얽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순간이동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이동, 우리는 경험한 적 없지만 원자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자는 중심에 원자핵과 그 주위에 궤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며 궤도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나선형으로 하는 이동이 아닌 궤도와 궤도 사이를 불연속적으로 순간이동하는 형태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양자 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의 현상,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으로 양자 역학의 핵심을 설명드렸는데요. 이것을 활용한 기술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레이저나 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이 시세계의 알성 현상을 관측하는 양자 역학. 앞으로 이 양자 역학을 활용한 더 발전된 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관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 중국조선학회인대 중군부 5번째 참가자 충주중학교 3학년 방수진 학생이었습니다. 예, 천천히 가져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경연을 선보일 참가자 소개하겠습니다.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정보윤 학생입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천히 오셔도 돼요. 네, 자, 그러면 6번 충주의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정보윤 학생입니다. 죄송합니다. 장보윤 학생입니다.
저는 클릭화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릭화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화학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냈지만 모두 각각의 한계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클릭화학입니다. 클릭화학은 2022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로 상온, 상압의 조건에서도 부상물 생성 없이 원하는 물질을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버크를 채우는 것처럼 빠르고 간단하게 분자를 합성하여 원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화학 반응을 클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화학 반응이 클릭 화학 반응이 되려면 크게 5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반응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일어나야 하고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간단한 반응 조건에서 일어나야 하고 수분율이 높아야 하며, 세 번째로 부산물이 생기지 않거나 생기더라도 물처럼 몸에 해롭지 않고 쉽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용매가 불필요하거나 마찬가지로 쉽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어야 하고, 마지막으로 반응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클릭화학의 시초이자 대표적인 클릭화학 반응은 아자이드 알킨 반응, 즉 CuAAC 반응인데요. 이 CuAAC 반응은 기존의 희스겐 한첨가 반응을 이용한 것입니다. 희스겐 한첨가 반응은 아자이드와 알카인이 만나서 오각고리가 만들어지는 반응인데요. 만약에 단순히 열을 가해서 이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 1,4트리아졸과 1,5트리아졸이 모두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이 함께 생성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불이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진행하게 되면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1,5트리아졸은 생성되지 않고 1,4트리아졸만 만들어집니다. 바로 클릭화학 반응인 CuAAC 반응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CuAAC 반응은 우리 몸에 유해한 불이촉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는 합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SPAAC 반응입니다. 이 SPAAC 반응을 통해 우리는 생체 내에서도 특정 클릭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으며, 새롭게 생물직교화학이라는 분할과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물직교화학 반응을 통해 우리는 암을 치료하기 위한 항암제나 여러 가지 신약 개발, 또 신체 이미징 등 다양한 응용 분야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클릭화학에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6번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장보윤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자, 좀 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경연을 보여주실 참가자입니다.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전수정 학생입니다. 여러분 입장하실 때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활발하게 뛰었는데 뛰어서 내려오십니다. 네, 천천히 준비하시고 준비됐을 때 경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성여중 2학년 전수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자역학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과학하면 빼놓을 수 없는 양자역학, 전원에게 양자역학 중 양자역학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은 코펜하겐 해석으로부터 유도되는 결론 중 하나인데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는 스핀이라는 것들을 갖습니다. 이렇게 축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회전하면 업스핀, 왼쪽으로 회전하면 다운스핀이라고 합니다. 입자 중에서는 이 두 가지 성질이 중첩되어 있는 입자도 있는데요. 바로 여기도 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입자가 A와 B로 분해된다고 했을 때 A의 스핀 형태를 확인했더니 업스핀이라면 그 즉시 남은 B의 스핀 형태가 다운스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입자의 스핀 형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그 입자는 업스핀과 다운스핀이 중첩되어 있다가 한 입자의 스핀 형태를 확정하는 그 즉시 남은 입자의 스핀 형태도 확정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 조건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만약 A와 B가 1000광년이라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A의 스핀 형태를 확인했더니 업스핀이라면
그 즉시 남은 비의 스핀 형태가 다음 스핀으로 결정되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도 빛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자역힘에서는 A가 업스핀이라는 정보를 B에게 즉시 전달할 수 있었죠. 이 점을 이용하여 아인슈타인은 입자 간의 상호작용이 있으려면 빛 같은 무언가를 주고받아야 하지만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으니 양자역힘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 국소성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코펜하겐은 그런 게 없어도 양자역힘에서는 입자가 먼 거리에서 그 즉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를 바로 비국소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코펜하겐의 주장을 아인슈타인은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존 벨이라는 한 과학자가 이런 코펜하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한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상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세 상자에는 빨간색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2개, 파란색 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2개가 있다고 하고 이 한 상자에서 하나의 주머니만 뽑아 그 주머니에 있는 2개의 공을 저와 제 친구가 하나씩 각각 나눠 갖고 세 상자에서 공을 모두 뽑은 뒤 저와 제 친구에게 있는 3개의 공 중 각각 하나의 공만 확인했다고 했을 때 그 공의 색이 같을 확률은 수학적인 계산에 따라 약 66%가 됩니다. 하지만 이를 수학적인 계산이 아닌 실제로 이 실험을 했을 때는 그 실험 결과가 50%의 하층 못 미쳤다고 하죠. 이 점을 이용해 존 벨이라는 과학자는 공의 색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닌 확인하는 그 즉시 정해진다는 게 증명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양자역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는데요. 양자역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학교 2학년 정수정 학생이 함께했습니다. 자, 2023 우리 충북 청소년 프레임렛 경연대회 이제 중등부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8번째 대지중학교 3학년 한영 학생입니다. 입장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간 진화에 대해 발표해볼 대지중학교 3학년 한일입니다. 중등부 마지막 순서를 맡게 되어 정말 떨립니다. 의미를 잘 장식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re do we come from? Who are we? Where are we going? 저는 우리의 기원과 미래에 대한 질문을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답해보려 합니다. 인류의 기원은 침팬지와 인류 계통이 분리된 시점을 말하며 침팬지와 보노보의 공동 추상과 인간이 분리된 것은 대략 700만 년 전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 점차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며 현생 인류가 가장 뛰어나다는 계단식 단선 진화가 전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뼛속 DNA도 남기게 됩니다. 이 DNA 분석을 통해 인간의 진화는 피추가 피카츄를 거쳐 라이츄가 되는 것처럼 유인원이 호모 에렉투스를 거쳐 호모 사피엔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구상에는 20종이 넘는 인류의 조상이 존재했지만 호모 사피엔스만이 현생 인류로 이어지고 나머지는 멸종했습니다. 약 30만 여 년 전 아프리카에서 출현한 호모 사피엔스는 7만 년 전쯤 전 대륙으로 퍼져나갔으며 중동으로 이주했을 때는 호모 에렉투스가, 유럽으로 이주했을 때는 네안데르탈인이 멸종했습니다. 2010년에는 멸종한 네안데르탈인의 핵속 게놈을 분석해 유럽,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그들로부터 발현된 유전자가 1에서 4% 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과 교배했으며 민족과 지역에 따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며 조금씩 다르게 진화했을 가능성을 지지합니다. 같은 시기에 공존했던 또 다른 고인류 데니소바인 화석 발견 이후 2008년에는 네안데르탈인 어머니와 데니소바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혼종소녀의 뼈 화석도 발굴되었습니다. 또 현재 멜라네시아 원주민들에게 데니소바인 DNA가 최대 6%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호모사피엔스와 데니소바인 사이의 유배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종의 인류가 호모사피엔스의 시대에 살고 있었을까요?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 데니소바인,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또 다른 고인류와 피를 나누며 공존하다가 유일한 인류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유전적 희석이 있었음에도 우리 몸에 화석 인류들의 DNA 조각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유전자 일부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유전자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처럼 인간은 유전자 교류, 유전적 변이, 자연 선택 등을 통해 멸종과 진화를 반복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최고 고려중학교 3학년 한명 학생까지 중등부의 발표를 함께 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충청도 분들이 말씀이 굉장히 느리다고. 오늘 저는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빠르기도 하고요. 아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러분들 발표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이들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HC 스포츠를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뷰가 좀 많은 이유를 봤더니 자기가 플레이하는 모습을 계속 리플레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것을 어떻게 전달했을까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나는 지금 스피치만 했기 때문에 내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진 않았거든요. 그걸 나중에 유튜브를 보신다면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거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의사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바라겠습니다. 누가 또 제일 많이 볼지 짤로도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열심히 잘했습니다. 우리 중학생 경연팀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 중에서 2분 정도에게만 간단하게 심사평을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원대학교 이재원 교수님께서 옆에 있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심사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켜져 있습니다. 네. 중학생들 너무 발표를 잘했습니다. 일어나셔가지고 예. 제가 중학생 때 생각해 보면은 나 같으면 나와서 한마디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발표도 잘하고 또 어려운 내용인데 다 공부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수상교육을 떠나서 이 자리에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승리자라고 보고 이 대회의 취지가 내가 보기에는 이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게 이제 주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제 기도학생하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이제 양자역학 이런 거를 책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자기가 어렸을 때 이걸 알았으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을 거고 인생이 더 바뀌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좋은 거죠. 어린 나이에 이런 신기한 세계를 알게 됐고 이 세계를 알게 되면은 그 전에 보던 세계하고 완전히 다른 세계를 살게 됩니다. 이제 물론 의학자가 된 나이든 간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제일 큰 소득은 상이 아니고 호기심을 갖게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이제 승자고 여러분의 이제 노력에 축하를 보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힘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흡에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집하고 가장 가까운 학교에 계시네요. 제가 행정고시센터 그 옆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수곡중학교 이한실 선생님 옆에 있는 마이크 이용해서 감사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이름이 호명되자마자 수곡중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긴장이 되고 떨리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 앞에 나와서 어려운 과학 개념을 짧은 시간 안에 대중에게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해갖고 제가 과학 교사로서도 매우 뿌듯하고 과연 이분들 과학 선생님들은 누구실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학부모이기도 하니까 어떻게 키우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자꾸 키워나가시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등부에 이어서 고등부로 함께 할 텐데요. 중등부 편하죠? 발표 끝난 사람은 보니까 틱톡도 하고
나 잘 끝났다 하고 옆에서 전달도 하고 그럴 것 같고 그 뒤에 계신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조금 편해진 모습으로 함께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가겠습니다. 반대편 표정이 굉장히 어둡죠? 조금 전까지 웃던 친구들도 지금은 약간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고등부 언니 오빠들에게 잘하고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힘냈었을까요? 자, 그럼 뒤에 쪽에 계신 부모님들도 같이 긴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등부의 경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연을 함께 할 참가자입니다. 제천 제1고등학교 1학년 김명섭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할 제천제일고등학교 1학년 김명섭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것은 바로 플리오카학입니다. 플리오카학이란 상온, 상하태의 조건에서도 부상물 없이 다양한 복잡한 분자물을 형성해낼 수 있는 화학 결합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클릭이란 두 분자가 마치 블록처럼 찰칵하고 다릅니다 하여 붙여진 인데입니다. 여기서 한번 기존의 화학 방식과 플리오카학 방식의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화학 방식 같은 경우는 이 두 붓들이 직접 이렇게 만나야지 화학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잘 만나지 않아 반응이 일어나기 힘들고 또 부산물도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플리오카학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블록처럼 착 연결시킬 이 말붙gat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상물 없이 반응이 쉽게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플리오카학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CuAC라는 반응인데요. 이 반응의 핵심은 아제트와 알카인이 결합할 때 트라이아제트라고 하는 우각 형태의 고리로 서로 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리자면 이렇게 아제트와 알카인이 결합하여 실험적으로 이렇게 트라이아제트라는 고리가 형성되어 둘이 결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과의 결합 방식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 같은 경우는 이 둘을 결합시키기 위해 열을 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밑에 반응물에 1호 트라이어제트라고 하는 부산물이 생성됩니다. 이와 반대로 플리오카학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을 결합시킬 때 구리 충분을 활용합니다. 이 구리 충분을 활용하면 부산물은 생성되지 않고 1사 트라이어제트라는 이 반응물만 100% 생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 반응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구리가 우리 몸에 매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것이 바로 SPAC라는 반응입니다. 이 반응의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고리의 물을 이용해서 반응물의 에너지를 높여 반응에 촉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보자면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지금 보이는 이 분자가 바로 사이트로옥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로옥틴 내에는 선주 결합된 두 탄소가 sp 혼성 오비탈을 형성하기 때문에 180도 각도로 결합이 되어야지 가장 안정합니다. 그러나 이 고리물질의 특징으로 인해 180도로 결합되지 못하고 그래서 굽어지게 되어 고리물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 반응물의 에너지가 상승하여 반응이 잘 일어나게 적어집니다. 이런 반응 말고도 이런 플리오카학을 이용해서 의학 분야, 그 중에서도 약물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김명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청소년 경연대회 고등부 첫 번째는 제천 제1고등학교 1학년 김명섭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충북 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세진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세진입니다. 과학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는데요. 그럼 발표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합성해내기 위해서 혹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물질을 합성하기 위해서 분자 합성에 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분자 합성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자 합성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이들에게는 문제점이 존재하였습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반응을 해야 한다던가 생성물이 분해된다던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클릭화학입니다. 버클리, 딸깍, 간단하게 결합되는 것처럼 클릭화학은 아자이드와 제가 설명해드릴 클릭 반응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구리통매 아자이드 알킨 고리와 첨가 반응입니다. 아자이드는 이렇게 질소 분자 3개가 결합된 것이고 알카인은 이렇게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고리 모양의 트리아졸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트리아졸이 형성되면은 분자가 합성하게 되는데요. 이 반응의 경우는 구리 통매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독성이 있게 생체 내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버토지 교수님인데요. 클릭 반응을 생체 내에서 만들 수 있게 연구하셨습니다. 그 결과 생명현상을 모니터링하여 세포를 탐색하고 생명현상을 추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셨습니다. 클릭화학은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치료 분야와 제약 분야에서도 사용됩니다. 현재 항암제와 코로나19 치료물질 개발 후보 연구에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멜달 교수님과 샤클리스 교수님은 클릭화학의 기초를 마련하셨고 버토시 교수님은 이를 생명체에 적용하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공로를 인정받아 2022년에 화학 노벨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불어넣었는데요. 저도 이들처럼 미래를 밝게 비추는 세상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세진 학생의 경연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경연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1학년 박보원 학생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뛰지 않으셔도 됩니다. 캐릭터인가 봐요. 저는 방금 전에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저는 중앙고 2학년 박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는 분자합성 이야기하는 거였는데 생각보다 좀 더 노벨상 수상자분들의 그런 학문들이 좀 더 집중되어 있어서 전 되게 놀랐는데요. 그래도 제가 가져온 걸 이야기해야겠죠. 제가 가지고 온 거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좀 더 기초적인 이야기, 분자합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자합성은 무엇일까요? 분자합성은 서로 다른 두 원자나 분자가 상호작용하여 새로운 분자나 화합물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예시를 하나 들려고 하나 가져온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눈앞에서 분자합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분자합성 중에 하나인 광합성을 보신 거죠. 다른 예시 하나 더 들어드릴까요? 제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단백질 있죠? 이 단백질을 만드는 결합의 펩타이드 결합도 분자합성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자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분자합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저는 그걸 제대로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전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있으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요. 저는 공부를 할 때 이 책과 여기에 있는 이 볼펜을 가지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책과 볼펜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공부가 될까요? 아니겠죠? 분자 합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분자를 만들고 싶어. 그래서 그 재료가 되는 분자들을 가지고만 놓으면은 분자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분자 합성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힘이나 혹은 촉매가 필요하죠. 물론 둘 다 필요하긴 합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광합성과 제 몸을 이루는 단백질을 만드는 펩타이드 결합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촉매를 이용한 결합에 해당합니다. 이 촉매는 분자 합성이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분자 합성을 좀 더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분자 합성을 하면 무엇이 좋을까요? 분자 합성을 하면 무엇이 좋으냐? 분자 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수많은 식물질들은 우리 생활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장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죠? 이 안경의 이 펜 봅시다. 이 펜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죠? 여기 있는 이 플라스틱,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받으셨던 그 물통도 전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듯 잘 만든 식물질 하나는 우리 세상을 바꿔놓을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끌고 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분자 합성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기회 삼아 여러분들이 좀 더 과학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저는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참가자 충원고등학교 1학년 박보원 학생의 경연이었습니다. 자, 과학으로 소통하자 2023 충북 청소년 페인넷 경연대회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은 고등부 경연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이 이제 네 번째 경연자인데요. 충북고등학교 1학년 연아루 학생은 오늘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독감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점 안내드리고요. 다섯 번째 경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제천 제1고등학교 2학년 원혜영 학생입니다. 입장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천제일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원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분자를 합성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자는 어떻게 합성될까요? 보통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전자를 공유하거나 주고받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화학결합을 형성해 합성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화학결합을 형성하려면 최소한의 에너지 언덕인 활성화 에너지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열을 하거나 촉매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딸깍딸깍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듯이 버클을 딸깍하고 잠그듯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분자를 합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을 클릭화학이라고 합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원소인 유기물을 구성하는 결합은 매우 안정해서 서로 합성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류는 오랜 기간 동안 합성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되었지만 각각 한계점이 존재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클릭화학이 등장했습니다. 클릭화학은 이러한 문제를 아주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먼저 클릭화학의 분자 합성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포 말단에 이렇게 아자이드처럼 생물 직교 핸들을 달아줍니다. 이 핸들을 달아주는 방식은 보통 대사 라벨링 방식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과 선택적이면서 아주 신속하게 결합할 수 있는 작용기를 가진 분자를 유입시킵니다. 그러면 그 분자가 작용기와 핸들이 딸깍하고 결합하게 됩니다. 다른 생화학 반응을 방해하지 않고 반응한다는 의미의 생물 직교 화학이 개발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클릭화학 개발의 시작점이 된 구리 촉매 아자이드 반응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반응은 구리를 촉매로 선택하여 반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문제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구리가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클릭화학은 더 이상 촉매도 가열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반응물 자체의 에너지를 슉 하고 높였거든요. 기존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저기 밑에서 출발해서 활성화 에너지의 언덕을 힘겹게 건너야 했는데요. 이제 클릭화학을 사용한다면 알카인 고리를 사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알카인은 sp 혼성 오비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합각이 180도여야지 안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카인 고리의 특성상 구조가 쭉 당겨지게 되고 알카인이 180도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자가 불안정해져서 결합각을 180도가 깨지게 되고 생성물이 활성화 에너지를 넘기가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생각한 대로 100% 결합할 수 있는 클릭화학, 클릭화학이 우리 미래 사회를 발전시킬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등부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5번째 경연대사 제천 제1고등학교 2학년 원혜영 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5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참가번호 6번입니다. 괴산고등학교 1학년 유성우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산고 1학년 유성우입니다. 앞에 지금 4연속 분자 합성이 나와가지고 제가 분자 합성을 하기가 껄끄러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화학을 매우 사랑하기 때문에 분자 합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분자 합성에서 이번에 노벨상 주제는 클릭화학인데요. 클릭화학이란 이제 상온 사업에서 간단하고 단순하게 딱 하고 벨트 혹은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처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말합니다. 이 클릭화학의 주인공은 총 3명이었는데요. 샤프리스, 멘달, 그리고 버토지 교수님이 그 주인공입니다. 먼저 샤프리스와 멘달 교수님의 업적을 들자면 구리 촉매 아자이드 알킨 고리화 첨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방법은 아자이드라고 하는 질소 3개가 연속으로 결합한 분자하고 탄소와 탄소가 3중 결합을 한 그런 분자하고 결합하여가지고 만드는 것인데요. 특히 이 반응 중에서는 구리를 사용해가지고 더 효과적이고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반응에는 아주 큰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구리를 사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구리는 몸에 들어와 생명체 활동을 저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토지 교수는 당생물학 전공으로서 다른 방법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결합각 스트레인을 이용한 물이 촉진 아자이드 알킨 고리화 첨가입니다. 이 반응은 아자이드와 알킨을 사용하는 건 똑같지만 알킨의 180도인 sp 혼성 오비탈을 깨뜨려 조금 더 무리를 주어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 반응에서는 사이클로옥틴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이클로옥틴과 아자이드가 결합하여 트라이오조를 이제 형성하여가지고 이 반응을 마무리했는데요. 이 반응은 생체에서도 쓰일 수 있고 안전하여가지고 생체 분야에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포를 염색하거나 혹은 특정 분자와 특정 분자를 생체 내에서 결합하는 것에서 많이 쓰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대장균을 염색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2013년 4월에 소식에 따르면은 반코마이신이라고 하는 항생제에 바이러스가 그걸 변형시켜가지고 효율성을 저하시키거든요. 그런 거를 클릭화학을 이용해가지고 더 효과적이게 만들었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 이런 클릭화학을 배우고 저도 그와 같은 화학자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계산고등학교 1학년 유성우 학생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있군요. 내 앞에 같은 주제를 하기로 해도 약간 두려움거나 그럴 수 있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새롭게 듣고요. 그것은 해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주제가 동일하다고 해서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한 건 아니니까 편하게 준비하신 대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입니다. 함성고등학교 1학년 이강현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도전하게 되는 형석고등학교 1학년 이강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개최 소식들 기다리다가 시험 공부를 잠시 던져놓고 참여하였습니다. 화학을 사랑하는 화학교사를 꿈꾸는 저는 여러분들과 약 3분 동안 분자합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푸슈 사라져 올라갑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자합성이 뭔지부터 파악하면 분자와 분자가 더해져서 새로운 분자를 만드는 것인데, 자, 좀 떨어지지만 전 지금 과산화수라는 분자를 표현한 것인데요. 이 분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고 별 과정 없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곧 이 안에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복잡한 과정을 바로 쉽게 해결해줄 방법을 개발한 3명의 연구진이 개발을 해냈습니다. 바로 클릭화학이라는 것인데, 클릭화학이 또 무엇이냐? 서로 다른 분자체를 이런 상온에 아주 쉽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분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샤플리스 박사, 모르덴 맨날 교수가 한쪽에는 아자이드 분자를, 한쪽에는 알킨 분자를 결합해서 이렇게 탁 앉으면 여기 트리아존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딱 붙으면 새로운 분자를 형성해내는 구리를 촉매로 사용한 아자이드, 알킨 고리와 첨가 반응을 개발해냈습니다. 또 벨토치 교수는 이 클릭화학이라는 것을 생명체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클릭화학은 크기가 어떻든 어떤 물질이든 애기들이 레고를 조립하듯이 아주 쉽게 결합을 하여 탄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과학 연구에는 이런 클릭화학이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클릭화학이 발명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런 분자합성에 관한 원리들이 많았어요. 근데 왜 클릭화학을 고집하느냐? 예전에 있던 원리들은 다 부작용이 따랐기 때문인데요. 부작용의 예시로는 첫째, 이런 생명체 내에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던가, 둘째, 이런 합성물을 만들고 나서 남은 부산물을 처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든다던가, 셋째, 좀 반응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던가 등등 있었습니다. 하지만 클릭화학은 생명체 내에서 아까 말했다시피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전혀 부산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또 반응 과정도 어때요?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클릭화학이 오늘 연구에 많이 쓰일 뿐더러 학회에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클릭화학은 바이오의학, 나노기술, 생명과학 같은 분야에 진출을 하여 연구를 해서 혁신적인 결과를 있을 뿐더러 앞으로 클릭화학이 더 많은 분야에 진출해서 혁신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공헌을 쌓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는 중등부로 왔을 테고 지금 이제 고등부로 이렇게 참가할 것 같아요. 네, 노시고 그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여유가 있어 보이네요. 중등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웃은 것 같아요. 방법의 다름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참가자는 앞에서 워낙 센 캐릭터가 가가지고 큰일 났는데요. 하지만 준비되신 거 그대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번호 8번입니다. 청주고등학교 1학년 이준영 학생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고등학교 1학년 이준혁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이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자역학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이 말은 그만큼 양자역학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표현한 말인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양자역학에 대해 이해하는 불가능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리학은 뉴턴과 아인슈타인으로 대표되는 고전 역학이고 이는 거시세계를 바라보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들어서 더 작은 전자, 양성자, 입자 등과 관련된 실험에서
고전역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세계를 탐구하는 양자역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양자는 서로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양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고 역학은 이러한 존재들이 어떻게 운동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자 안에 색깔이 가진 공이 들어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양자 중첩은 상자 안의 공이 빨간색도 파란색 땅이 중첩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는 관찰과 동시에 확률적으로 색깔이 정해지게 됩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양자는 서로 중첩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떠한 힘에 의한 작용으로 둘로 나눴을 때 나눠진 두 양자는 서로 거리에 관계없이 나눠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저희는 양자 얽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나눠진 두 양자는 서로 상태를 알 수 없지만 한쪽을 측정하여 파란색으로 측정하게 된다면 반대쪽은 동시에 빨간색으로 상태가 측정되게 되고 동시에 한쪽을 측정하여 빨간색으로 상태가 정해지게 된다면 반대쪽은 동시에 파란색으로 상태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리에 관계없이 나타나게 되고 이는 두 양자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부신했던 양자역학을 증명한 세 분의 과학자가 저번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받게 되었는데 제 생각에 이 연구는 천동설의 시대에 진행됐던 지동설에 비견되는 성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양자역학의 핵심 키워드인 양자 중첩과 양자 얽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이 발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자역학에 가져올 미래에 대해 조금 더 재미있게 기다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을 소통하자 2023 충북 청소년 팬넷 경연대회 고등부 8번째 경연자는 충주고등학교 1학년 이준영 학생이었습니다. 9번째 경연 참가자입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찬석 학생입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천천히 내려오셔도 됩니다. 자, 과학으로 소통하자 2023 충북 청소년 팬넷 경연대회 고등부 9번째 참가팀 우리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전창석 학생입니다. 너무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찬서이고요. 화학 동아리로 화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오늘 작년 2022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인 클릭 화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물질은 화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필요한 물질을 개발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쉽고 빠르게 합성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랜 시간 복잡한 화학 반응을 거쳐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드는 것이 아닌 저희가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처럼 쉽고 빠르게 물질을 합성할 수 있는 반응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클릭 반응, 즉 클릭 화학입니다. 클릭 반응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높은 수율을 가져야 합니다. 높은 수율이란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이론적으로 계산한 생산물의 양에 대한 실제 실험으로 나온 생산물의 양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단한 반응이어야 하고요. 세 번째, 부산물이 적어야 합니다. 네 번째, 한 가지의 생산물만이 생성이 되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모듈 개념으로 적용 범위가 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듈 개념이 무엇일까요? 여기 제가 레고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레고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어요. 이처럼 활용 범위가 넓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일단 샤플리스 교수님이 맨 처음 클릭 화학의 개념을 정립하셨고 그 다음에 샤플리스 교수님과 메달 교수님이 개별적으로 하지만 동시에 이 CuAC 반응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왜 중요하냐? 이 CuAC 반응이 왜 화제가 되었냐? 이는 바로 탄소와 탄소로 이루어진 생체 화합물들은 합성하기 어려운데 이를
불이 촉매만 이용해서 룸템퍼처, 즉 실온에서 간단하게 합성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아자이드와 알카인이 불이 촉매를 통해서 차례가지로 쉽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CuAC 반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토지 교수님이 이를 생체에 적용하셨는데요. 저희가 암에 걸렸어요. 그럼 암세포가 있죠. 근데 암세포에 저희가 당과 아자이드를 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 표면에 아자이드와 당 사슬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알카인의 현황물질을 저희가 태그한 다음에 이 알카인과 아자이드를 클릭 반응시키면 얘네들이 클릭 반응을 하면서 암세포의 현황물질이 붙게 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이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지금 현재 여러 의학 분야에서 활용 중입니다. 이때 알카인은 앞에서는 설령 알카인을 사용하였지만 여기서는 원형 옥타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촉매가 필요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9번째 중부과학고등학교 2학년 전찬석 대학이었습니다. 자, 이제 과학을 소통하자 2023 중국 청소년 페인넷 고등부 중등부와 고등부 통틀어서 이제 마지막 참가자인 것 같습니다. 제 혼자 제일 많이 떨리고 있을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번째 경연자 중국 강변초등학교 1학년 황어진 학생입니다. 네, 준비 시간은 천천히 해도 되니까요. 네,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발표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중국 청소년 페인넷 고등부 마지막 중국 반도체고등학교 1학년 황어진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반도체고 1학년 황어진입니다. 이런 발표가 처음이어서 좀 많이 떨리는데 조금 더라도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양자역학에 대해 아시나요? 양자역학이란 원자나 분자 같은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현대 물리학입니다. 하지만 천재 아인슈타인마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을 다루는 과학자들은 거시세계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이중실 실험입니다. 이 실험을 알기 위해선 입자와 파동을 알아야 하는데요. 입자란 질량, 위치, 속도를 갖는 것이 입자입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리고 파동은 소리처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전달합니다. 이 입자와 파동을 이중슬릿에 통과시켜 벽에 도달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공과 같은 수백 개의 입자를 이중슬릿에 통과시킨다면 두 개의 구멍 중 하나를 통과하여 벽에 이렇게 두 줄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동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기 때문에 이런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이것을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즉 입자는 간섭무늬가 절대로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번엔 명백한 입자인 전자로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입자인 전자에게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간섭무늬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질량, 위치, 속도를 가진 입자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말인데요.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것이냐면 차량 한 대가 두 개의 터널을 동시에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죠.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없어 전자가 이중슬릿을 통과하는 순간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전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 간섭무늬는 사라지고 다시 벽에 두 줄로 나타내 있었습니다. 파동처럼 행동하다가 누군가 볼 때는 다시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측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양자역학을 해석한 코펜하겐 해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자 속에 전자가 있다면 전자는 상자 속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존재하는 중첩 상태이다. 전자를 관측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확률적으로만 위치를 알 수 있다. 즉 관측을 하는 순간 우리는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측, 중첩, 확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와 관련되며 양자역학의 특성을 설명하는 실험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 실험입니다. 상자 속에 고양이와 50%의 확률로 깨지거나 깨지지 않는 독극물병을 같이 놓습니다. 1시간 후 고양이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전자 실험은 관측을 하기 전까지 두 개의 구멍을 동시에 통과합니다.
관측을 하는 순간 하나의 구멍을 통과하죠. 이 고양이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양이는 관측을 하기 전까지 이렇게 죽는 구멍과 사는 구멍을 동시에 통과하다가 상자를 열어 관측을 하는 순간 두 개의 구멍 중 하나를 통과하여 이제 고양이가 죽거나 사는 결과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는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중첩 상태입니다. 고양이의 생사는 확률적으로는 알 수 있고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영원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가하고 싶어 충북 반도체고등학교 1학년 황어진 학생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면 되니까요. 저희가 요즘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요즘에 컨퍼런스 행사를 지금 많이 진행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충북 오창에 방과숙기가 들어오면서 광학에 대해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많이 듣기도 했거든요. 오늘 정말로 대학 다닐 때 나왔던 단어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단어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저도 신선하고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우리 재미있는 과학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심사위원 중에서는 두 분 정도만 해가지고요. 또 우리 심사위원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충북대학교 성현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충북대학교 성현아입니다. 사실은 고등부를 보면서 중등부가 좀 못했으면 긴장들을 안 했을 텐데 중등부가 너무 잘해가지고 아니 쟤네들은 왜 그럴까? 제가 보니까는 다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2병에 걸려서 무서움이 없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발표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이제 당황스러웠던 건 주제가 너무 겹치다 보니까 얘 앞에 가 맞는 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죠. 너무 생각이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등부 주제는 중등부대로, 그 다음에 고등부 주제는 고등부대로 평가를 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중등부 평가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호기심을 갖고 받느냐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았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참 물리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가 아닌 이게 화학적으로 이렇게 평준돼서 온 게 아닐까. 중2병에 걸린 친구들은 물리고 화학을 몰랐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 이제 물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데까지 온 거는 굉장히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발표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남 앞에서 얘기할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2번 나온 친구도 있고 처음 나온 친구도 있지만은 처음 발을 뗐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호기심을 온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남 앞에서 대중들한테 관심 있는 과학자는 얼마나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느냐가 과학의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하는 거는 소용없어요. 나만 알아서 뭐 할 건데. 아인슈타인 존중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 딸 태명도 알버트라고 했어요. 딸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인 줄 알고 딸이었으면 말이라고 했을 텐데, 그렇죠? 우리 딸이 그래서 그런지 물리를 싫어해. 딸도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한 발짝을 나가서 그냥 일반적으로 연구만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다. 누구도 이렇게 선뜻 나와가지고 내가 대중들에게 얘기한다는 건 쉽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100점 만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과학 연구도 중요하지만 대중에게 과학을 알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제가 오늘 깨달았다는 거고 여러분들 본인들도 그거를 깨달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 학생들도 칭찬을 해주고 싶어. 왜냐면 그러니까 발표는 중등학교 때 해야 돼. 내가 별 생각 없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은 이거 평가라고 생각하니까 고등학교가 가까이 오면 대입시험이 또 이제 준비되잖아. 면접 볼 생각, 어디 앞에 가서 내가 이제 생기부 쓸 거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여러분들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의 이제 과학에 대한 대중들의 접근도가 너무너무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멋진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에 고등학교까지는 수식을 푸는 거였거든요. 대학교 가니까 그걸 증명하래요.
그때부터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있는 것이 우리 과학이지 않을까. 더욱더 많이 우리 과학에 대해서 아는 신경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서 평론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뒤에 계신 분이 지금 떨고 계십니다. 우리 청주 중산고등학교 조영민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끝까지 발표 다 마치셨다는 것만으로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어떤 학생이 떨면서 중간에 이제 멈췄던 기억이 있고요. 저도 올해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공연을 했는데 공연 도중에 제가 멈췄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끝까지 발표를 잘 마쳤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한테 큰 자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경험을 해본 친구들과 해보지 않은 친구들의 차이점이 입시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험을 끝까지 가져가시고 여기 중등부 학생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워해요. 근데 지금의 이 모습을 고등학교 내년에도 그대로 가져오셔서 내년에도 똑같이 저랑 본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발전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여기 고등학생 친구들은 오늘 정말 잘했다. 그리고 이 경험을 생기부에 잘 녹여서 좋은 결과 저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의 헤어스타일입니다. 멋진 헤어스타일. 그때 또 저렇게 말씀도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은 건 심사 결과죠.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합쳐서 대상 한 분이 선정이 되고요. 나머지 팀들은 아쉽지만 특별상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5분인데요. 55분까지 한 10분 정도 잠깐 휴식하다가 그 전 한 1, 2분 정도에 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1분 후에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상하시는 분들에게는요, 상품과 시상판이 그리고 상장이 주어지는데 상품과 시상판은 오늘 이곳 현장에서 드리고요. 상장은 저희가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각 학교로 우편 발송이 됩니다. 그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상, 장려상, 우수상, 최우수상,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를 합산한 대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한 번 호명될 때마다 힘찬 박수 많이 쳐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할 때 시상식 전에 있었던 개회식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려상 안에 들어가지 못했더라도 특별상이 있으니까 우리도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 과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한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장려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은 우리 충주고등학교 신우철 선생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반대쪽에 계시기 때문에 호명되시는 분은 이쪽, 제 쪽에서 선생님을 바라봐주고 세 분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 장려상입니다. 축하합니다. 탄동중학교 1학년 김예리,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전수정, 충주 예성여자중학교 2학년 박서린 세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선생님을 바라보시고 옆으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차렷. 예, 옆으로 같이 쓰면 됩니다. 차렷, 경례. 먼저 김예린 학생 앞으로 한 발. 네, 시상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과 함께 꽃다발이 전부되겠고요. 전수정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예린이 뒤쪽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서린 학생.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념 촬영 우선 중등부 먼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함께. 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여사들에게는 우리 30만원 상당의 클로버가 3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우리 중등부 여러분들 이쪽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고등부 가겠습니다. 역시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겠고요. 장여사 고등부 형성고등학교 1학년 이강현, 중국 반도체 고등학교 1학년 황어진, 중국 과학고등학교 2학년 김세진 학생입니다. 앞으로 와주십시오. 자, 역시 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클로버당 3가 상품으로 전달되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선생님께 경례. 이강현 앞으로 한 발.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어진.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김세진 축하드립니다. 자,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촬영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등부 장여사팀.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판넬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내가 장려상 받았다는 거 자랑스러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품도 보여주시고. 네, 이제 그대로 계시고요. 중학생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중학생이 우리 선생님 반대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반대편으로 갈까요? 반대편으로. 선생님이 조금만 왼쪽으로 더 오시면은 중간에 센터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13 충북 청소년 페인랩 본선대회 우리 장려상 수상팀 총 6팀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수상이 수여가 되겠습니다. 우수상은 우리 충북대학교 성현아 교수님께서 시상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수상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애플워치 9 GPS가 경품으로 추가하고 지급이 되겠습니다. 자, 중등부부터 하겠습니다. 우수상 축하합니다. 괴산 북중학교 2학년 박온유, 그리고 충주 중앙중학교 3학년 황수진 학생입니다. 네, 앞으로 나와서 교수님 앞에 정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렷. 교수님께 경례. 박온유 학생 앞으로 한 발. 네, 우수상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부상으로 애플워치 9 GPS가 전달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방수진 학생. 자, 역시 우수상 큰 발과 함께 GPS 9이 애플워치 9 GPS가 부상으로 전달되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고 교수님과 같이 시합 촬영하겠습니다. 네, 날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고등부 우수상 이쪽으로 보셔서 자, 고등부 우수상 두 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제천 제1고등학교 2학년 원혜영, 그리고 제천 제1고등학교 1학년 김명석 두 친구입니다. 네, 오셔서 교수님 앞에 정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부상으로 애플워치 9 GPS가 전달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원혜영 양 앞으로 한 발 나오시고요. 자, 전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김명석. 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면을 보시고 같이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자, 2023 충북 청소년 페인랩 본선대회 우리 고등부 우수상 두 팀입니다. 자, 이제 중학생들 반대쪽으로 가셔서 같이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이쪽으로 오세요. 조금만 이쪽으로 오세요. 조금만 왼쪽으로. 자, 편말 펼쳐주시고 선물도 펼쳐주시고. 네, 이런 데 나와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우리 유튜브로 우리들의 모습이 스피치하는 모습이 반영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 많이 좀 홍보해 주시고 많은 뷰 클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까요? 자연 금액 감사합니다. 자, 이제 최우수상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김승현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최우수상은 중등부 한 팀, 고등부 한 팀이 선정이 되게 됩니다. 먼저 중등부입니다. 중등부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대제중학교 3학년 한현지구입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도 돼요. 그냥 앞으로 나가도 돼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최우수상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15가 전달이 되겠습니다. 자리한 경례. 네, 전달되겠습니다. 핸드폰 바꾸겠네. 사진 잘 나오겠다. 네, 정면을 바라주시고요. 마지막 참가자였네요. 마지막 참가자가 여유롭게 같이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 중등부 여러분들 박수 쳐주세요. 이쪽에 주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이제 고등부로 가겠습니다. 고등부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충북과학고등학교 2학년 전찬석. 생각으로 9번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역시 아이폰 15가 전달되겠습니다. 네, 먼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만 앞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받지 못하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 대상이 걸려있습니다. 네, 교수님이랑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야지.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중학생, 우리 한양친구도 같이 가서 촬영하겠습니다. 그렇지, 한양친구가 가족사진 같죠? 아빠, 아들, 딸 과학을 좋아하는 과학가족. 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2023 충북 청소년 프레임랩 본선대회 마지막 한 상이 남았고요. 나머지 참여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과학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난 다음에 특별상 별도로 저희가 시상을 하겠고요. 카카오 프렌즈 보조 배터리 겸 손난로를 별도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개인 촬영 이 무대에서 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다 끝난 다음에 충분한 시간 드릴 테니까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SNS에 좀 많이 좀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대상을 시상하겠습니다. 우리 충북과학문화 거점센터의 박병준 센터장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상할 때 항상 듣는 소리가 있죠. 대상은 하면 두구두구를 같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2024 중국 청소년 프레임랩 본선대회 영예 대상은 상장을 받은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나머지 분들 더 세게 대상은 축하합니다. 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같이 쳐야 됩니다. 아빠 남미남이죠? 축하합니다. 한국중학교 2학년 박준선입니다. 중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와! 대상에게는 200만원 상당의 애플 2023 맥북 에어 15가 전달되겠습니다. 와! 자랑할 만하겠는데요? 자리한 건데. 자, 우리 보드판과 함께
상이 전달되겠습니다. 여러분 대상입니다.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성! 이야, 웬일이야. 와, 중학교에서 또 2학년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네, 앞쪽을 보시고 기념 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 특별상을 받은 분들은 잠시 후에 저희가 별도로 또 수상 나누겠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자, 오늘 중요한 것은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이 아니라 정말로 이 대회에 참여했고 도전했다라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도전한 우리 친구들에게 힘차게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시고요. 모두 포함하고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상 받는 분들도 다 앞으로, 참가자들 전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참여자 다 오십시오. 꽃다발은 내려놓으셔도 돼요. 판만 들고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중학생 남자친구들은 앉아도 될까요? 네, 앉아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남자친구들, 네, 남자친구들 앉아주시고 또 여자친구들 뒤에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앉으세요. 네, 바닥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털보다 앉으셔도 돼요. 자, 도원이도 앉을까요? 우리 준영이도 좀 앉을까요? 네. 우리 성우도 앞에 앉으세요. 대상도 앉으세요. 여기 좀 앉을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자, 오른쪽으로 한 발만 더. 네. 자, 이렇게 우선 한 컷 찍고 그 다음에 우리 심사위원 그리고 상대장님도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전정신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과거로 소통하는 2023 혹은 2024 더욱더 발전하는 중국 청소년 페임 대비 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도 많은 도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정면을 보시죠. 하나, 둘, 셋. 자, 환하게 웃어주세요.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우리 심사위원분들 센터장님 오셔가지고요. 나오실 분은 다 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센터장님들 나오십시오. 네, 같이 찍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한 번 더. 뭐 핫해도 되고요. 아무런 표정 좋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하나, 둘, 셋. 마지막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같이 오신 가족 여러분, 파이팅 한번 할까요? 준비. 오른손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오신 가족 여러분들 다 오시죠. 이것도 추억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찍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과 같이 우리 자녀분들과 같이 찍겠습니다.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앞으로도 더욱더 끊임없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앉으실 분은 앉으셔도 되고 쓰실 분은 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네, 앞으로 보고 싶은 분 계시면 앞으로 보셔도 돼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 번 더. 귀여우게 아무런 포즈 괜찮습니다. 자유 포즈. 하나, 둘, 셋. 이번 2020 중국 청소년 페임댄스의 테마는 심사위원분들께서 이분들에게 박수 치료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박수! 박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개인 촬영하신 분들은 개인 촬영하시고요. 특별상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네, 특별상은 저쪽 반대쪽으로, 사회자 반대쪽으로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국은 충주 예성 여자중학교 장보윤 학생
충안고등학교 박도원 학생, 괴산고등학교 유성호 학생, 청주고등학교 이준영 학생은 무대 반대편으로 가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학부 소통하자 2023 충북 청소년 페임랩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겠고요. 자,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개인 촬영, 가족 촬영 하실 분들은 하시고 마무리되신 분들은 잘 정리하신 다음에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시점 설문지와 그리고 부모님 초상권 동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놓으시고 가시면 저희 스텝이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숙사 들어가시는 분들 우리 부모님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최대한 좀 가까운 시일에 사진 찍으신 다음에 이메일로 전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상 안 받으신 분이 계세요?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스태프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과학으로 소통하자 2023 충북 청소년 페임랩 대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피치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내가 다음에는 이렇게 변화하면 되겠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